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다룰 것이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고등수학에 입문하시게 됩니다. 뭐라고요? 고등수학에 입문한다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한 건 고등수학이 아닙니까? 라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니네가 이때까지 한 건 고등수학? 맞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니네 곱셈공식 중학교 때 한 적이 있니 없니? 있죠. 인수분해라는 거 중학교 때 한 적이 있니 없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거 해본 적이 없죠.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고등수학의 입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처음 보는 거지. 그러면 니네는 얘에 대한 게 지식이 있어 없어? 없죠. 경험치가 없죠. 레벨가 0이죠.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씩 쌓아가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얘 태생 자체가 어려워. 많이 어렵다잉. 이거 많이 어려워.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단어 우리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구구단 배워보신 적 있죠? 자, 언제 배웠습니까? 뭐 어렸을 때 배웠겠죠. 그렇죠? 어렸을 때 엄마가 막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때 니네는 한번 듣자마자 하면서 외웠습니까? 아니죠. 졸라게 맞아가면서 막 울어가면서 이러면서 외웠을 거라고. 그지? 근데 지금은 너네 구구단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원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 근데 니네 할 수 있지. 그지? 니네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들어갈까요? 항등식과 나머지 저항입니다. 자, 일단 시작할 때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자, x에 대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2차 방정식이죠. 그쵸? 자, 이것이 중학교 1, 2, 3학년을 지난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학생들의 답입니다. 그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뭐 방정식이라고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 라고 해서 등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야, 등심 아니야. 등심도 아니야. 등식이야.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 해갖고 등식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등식이 몇 가지로 나눠지면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는 뭘로 나눠지냐면 방정식. 두 번째가 오늘 배우게 되는 항등식.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중학교 때 얘 보자마자 방정식을 얘기하잖아. 근데 더 이상 그거를 모른다고. 등식이라고만 얘기한다고.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그 등식이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 이 식이 방정식으로 가는지 이 식이 항등식으로 가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뉘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일단 정의부터 알아보면서 그들을 살펴봐야겠죠. 자, 정의 봅시다. 자,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의 정의는 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항등식은요, 변수의 임의의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정의야. 근데 정의를 보자마자 뭐 느끼는 거 있니? 별로 없죠. 자,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방정식부터 갑시다. 자, 방정식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얘가 등호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참이 되게끔 하는 그 상황의 x 값을 찾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합니다. 자, 뭐라고요? 목적은 x의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목적인 거라고. 자, 그러면 항등식은 뭡니까? 자, 항등식은 변수에 임의의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식을 얘기해. 뭐라고? 이 변수에 값을 대입한다고? 그렇다는 건
이 x가 뭐가 되냐면 숫자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x값을 찾는 건 아니겠네? 그죠? 그럼 이때는 뭘 찾는 게 목적이야? 이 x를 찾는 게 아니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여기 문자의 값을 찾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 문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미정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A하고 B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X 앞에 붙어있는 계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구성이 문자니까 아는 숫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래서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그 미정계수를 찾는 것이 무엇이다? 항등식의 목표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정의도 알았고요. 뭐 목적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안 풀리고 있죠. 어떤 문제점? 자, 이것이 x는 x 보이는 순간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니까 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을 못하냐면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나누지를 못한다고.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나누지를 못한다고. 선생님, 저는요 오늘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할래요. 선생님, 저는요 항등식으로 하겠습니다. 왜 항등식으로 하니? 저는 지금 배가 고파요. 얘가 한정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으로 할 거예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아이씨, 등호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얘가 뭔지 우린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보입니다. 그러면 얘를 1차적으로 우리는 등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등식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모르지. 근데 이거 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봐봐. 여기 뭐라고 적혀있니? 항등식이라고 적혀져 있지. 그치?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얘는 뭔 거야? 항등식이겠지.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이래. 이 식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못한다고.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에서 이루어지냐면 문제에서 언어로서 방정식 혹은 항등식으로서 정해준다고. 항등식으로 했으면 항등식이 되는 거고 방정식으로 했으면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면 나중에는 목적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그들을 나누기도 해.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겠어? 방정식이겠지. 미정계수를 구하라. 그럼 뭐겠어? 항등식이겠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목적을 통해서도 그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x는 x 하면은 무조건 항등식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물론 그 x값을 구하는 건 니네가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 나중에 다음 단원에 방정식에서 배우게 될 건데 얘 이렇게 풀어. 일단 이쪽으로 넘기지. 그러면 x-x니까 뭐 사라지나? 그 x값 못 구하나?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대충 이렇게 돼. 0x라는 x의 앞에 개수가 0인 것을 갖게 돼. 그러면서 여기 0 되거든? 그러면 x값은 뭐가 되냐면 0분의 0 이러면서 0분의 0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값을 찾게 돼. 뭐 이해는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는 방정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항등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항등식은 변수에 임의의 값을 대입하듯 성립하는 식이야. 자, 얘를 해석을 하면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막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1 집어넣으면 얘하고 변수가 같으니까 동일하게 1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뭐 성립합니까? 등호 성립하죠. 자, 2라는 거 집어넣으면 2 되면서 얘 뭐 돼? 성립하지. 뭐가? 등호가. 그럼 3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고 4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고 8 집어넣어도 성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항등식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 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거야. 자, 최소한 우리가 x의 제곱은 x 이렇게 됐을 때 얘는 항등식이 될 수가 없어. 태생이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봐봐봐. 내가 1 집어넣으면 1이 맞아.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어때? 얘는 4고 얘는 2니까 등호가 성립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 안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등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방정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오! 왜 그런 거야? 자, 여기 차수 몇 차야? 2차죠. 여기 몇 차야? 1차야. 그렇다는 건 항등식의 골격을 가지려면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항등식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선생님, 잠깐만요. Wait a minute. 왜?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는 지금 2차고 얘는 0이잖아요. 그럼 얘는 차수가 다르니까 방정식으로 가겠네요? 근데 얘는 항등식도 된다면서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봐봐. 얘가 0이지. 그치? 근데 이 0이 이렇게 안 보여?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 자, 얘가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 0이라는 걸 내가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으로 두는 순간 차수가 맞아지겠지. 그치? 그러면서 항등식의 기본 골격을 갖게 된다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해가 된 거야. 그러면 일단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자. 야, 미정계수 이때 찾을 수 있냐? A값 얼마니? 0이죠. B값 얼마니? 0이죠. C값 얼마니? 0이야. 니네 눈에 보이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응당 같겠지. 그지? 좀 더 쉽게 해줘. 자, AX는 X야. 자, 얘를 내가 항등식이라고 명명할게.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순간 A에 해당하는 미정계수를 찾는 거죠. 그때 이 A값 얼마야? 1이지. 누구나 아는 거. 그쵸? 자, 이렇게 이 A값을 요 앞에 있는 개수하고 비교해서 1이라는 걸 찾은 거지. 이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개수 비교법. 그게 넘버 1이야. 자, 그러면 넘버 1이라는 건 넘버 2도 있다는 거야? 넘버 2도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자, AX는 X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정의에 입각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이때 내가 3이라는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어디다가? X에다가. 자, 그러면 요 X 똑같은 X니까 3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3A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약분하는 순간 A는 얼마 나와? 1 하면서 아까 전과 똑같은 개수비교법에서 구한 값과 똑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 자, 이렇게 돼 있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말 잘못했다.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뭐라 그런다? 등식이라고 한다. 근데 그 등식은 몇 가지나 한다? 두 가지. 첫 번째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 근데 그들은 만약에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판단은 불가능한 거라고. 그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언어와 혹은 목적을 통해서 그들의 형태를 구분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항등식이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항등식 문제겠지. 그러면 항등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미정계수, 항등식 문제는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뭐라고? 첫 번째, 개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건 된 거니까 우리 뭐 할까?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49번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고요. 항등식이라고 했고요. X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A하고 B가 미정계수겠죠. 자, 그러면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두 개인 거죠. 그렇죠? 그럼 보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1 곱하기 X 플러스 5야. 자, 이때 여기 2차죠. 여기 2차제? 그치?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항등식 구조 맞네요. 이때 내가 얘를 뭐 할 거냐면 전개 한번 해보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4X-5입니까? 자, 이때 A라는 것과 4라는 것은 당연히 같은 거? B라는 것과 마이너스 5라는 것 같은 거?
그러면 두 개를 곱하라니까 얼마? 마이너스 20. 이게 뭔 거야? 개수 비교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 할 거냐면 수치대입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어떤 수를 집어넣을까? 뭐 1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네. 자, 그런데 아이고, 얘 미지수가 몇 개야? 2개네? 그러면 식이 하나 더 있어야겠네? 그러면 숫자를 한 번 더 넣어야겠죠. 그쵸? 그럼 이번엔 뭐 넣을까? 2 같은 거 넣어보자. 자, 2 넣습니다.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여기다 2 집어넣은 순간 1 될 거고요. 여기다 2 집어넣은 순간 7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하는 순간 a값, b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쵸? 그 값은 당연히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20 나올 거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거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수치 대입법하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에 해당하는 그 장단점을 좀 알고 가야 돼. 봐봐봐. 자, 수치 대입법을 하는 순간 니네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연립방정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니까 계산이 늘어나죠. 그쵸? 그렇다고 개수 비교법을 하기에는 얘네를 전개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뭐 비슷하겠지. 그치? 그렇다는 건 둘 다 어때? 단점이 있어. 개수 비교법은 전개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수치 대입법은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 그런데 이때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 자, x에다가 내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0, 0 집어넣는 순간 얘는 b만 남게 되겠죠. b만? 뚱뚱한 거? 자, 0 집어넣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1하고 5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5 되네? 어머, 어떻게 된 거야? b가 마이너스 5 하면서 호록 나와버리죠. 그쵸? 자, 그렇다는 건 수치대입법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약간의 머리를 쓰는 순간 연립방정식을 피해서 그들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들의 내용을 좀 현명하게 할 수 있게끔 대처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게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장단점, 그들의 완벽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50번 풀어보자. 50번. 보자. 자, 여기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있으니까 얘는 등식이지. 그런데 말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알 거 아니야.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모르겠죠. 왜냐면 여기에 항등식이고 방정식이란 말이 없어. 어디 있어? 그런 말 없어. 그쵸?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문제점을 더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얘는 내가 딱 봤을 때 항등식이야. 어떻게 알았냐고요? 뭐 A, B 값 이렇게 구하라니까 알았다고요? 그거 아니야. 여기서 나는 어떤 언어를 봤어. 그 언어가 뭐냐? 어떤이야. 자, 어떤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얘는 항등식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 자, 왜 그런 줄 알아? 봐봐봐. 자, 항등식의 정의를 보면 어떠냐면 임의의 값을 대입을 한대. 그러면 임의의 값을 우리가 약간의 말을 바꾸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어떤으로도 바꿀 수 있어. 자, 임의의 값을 집어넣었다. 어떤 값을 집어넣었다.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을 보고도 우리는 항등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돼. 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되는 줄 아냐? 약 반만 년의 역사, 뭐 5,000년 정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개뻥이죠. 한 4,300년 정도 되죠. 그쵸? 이거를 뭐 한 600년 정도 뭐 뻥튀기 했나요? 자, 뻥쟁이들이야, 우리.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역사 대단한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 문화가 훌륭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두 발견됐다? 음식 문화도 막 엄청난 것들이 발견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김치일 거고. 그쵸? 김치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모두 발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발전되었냐면은 언어도 발전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존댓말하고 경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다른 나라도 분명히 있긴 있는 나라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들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 이거 대단한 거죠.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거 좀 어려워하죠.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존댓말이 있고 그들이 경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항등식이라는 것도 그 역사에 의거해서 다른 표현들이 나왔겠죠. 그죠? 그 표현이 다양성이 생기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게 돼. 자, 그러면 항등식에 해당하는 뭐 표현 좀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의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여기 정의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된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문제를 보면서 어떤이라는 걸 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모든이란 말이 보이네요. 자, 그런 다음에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도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항등식이다 라고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 결론을 지으면 니네가 뭐 해야 된다? 이 네 개의 각기 다른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단어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우리는 구분해서 0.1초 만에 판단해서 그들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죠? 자, 다만 이걸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냥 생짜로 외울 수는 없고 느낌적인 느낌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X는 X입니다. 자, 이때 나는 임의의 수를 집어넣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게 항등식인 건 합니다.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라는 거 합니다. 모든 수를 집어넣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X값에 상관없이 막 관계없이 막 집어넣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라는 걸 합니다. 어때? 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죠. 그렇죠? 뭐 어느 정도가 아니지 확실하게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개연성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찾는데 항등식이라는 걸 판단해서 찾을 것이고 그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 방법을 소용해서 그들을 찾아내겠죠. 그렇죠? 자, 보자. 자, 50번 다시 볼게요. 자, 등호로 이루어지는 식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식을 보고 난 다음에 얘가 항등식인지 방등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달렸어? 어떤!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뭔 거야? 항등식. 그러면 다음 거 봅시다. 자, 51번.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의에 라고 돼 있으니까 임의에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무슨 문제야? 항등식. 그러면 52번 볼까요? 모든 달렸네. 자, 모든 달리는 순간 우리 뭐인지? 항등식. 그러면 53번 볼까요? 자, 53번은 등식인데 여기 뒤에 뭐 달렸어? 값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값에 관계없이 달렸으니까 얘는 뭔 거야? 항등식인 거죠. 그쵸? 야, 항등식이야. 아이고, 분필 떨어졌다. 야, 이거 비싼 건데. 부러졌네. 안타깝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씩 이제는 뭐 할 거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항등식이라고 인지하고 문제 풉니까? 근데 그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변수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a값과 b값을 찾는 그런 겁니까? 그럼 a값하고 b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얘를 할 건데 자, 보자. 일단 a값하고 b값을 보니 어때? 전개를 하기가 좀 귀찮죠. 그죠? 전개하는 거 귀찮다. 그럼 이때 우리는 귀찮으니까 뭘 생각할까? 수치대입법을 생각하겠죠. 다만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거 넣으면 좋겠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겠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얘는요. 마이너스 5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사라지면서 a도 덩달아 사라지죠. 단! b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b 되니?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b값 훅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A 값을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까? B, 여기다가 뭐 집어넣겠어? 1 집어넣겠지. 그럼 1 집어넣는 순간 A 값 나오니까 연립방식 피하면서 현명하게 문제를 풀게 되죠. 그쵸? 뭐 계산 안 하도록 할게. 워낙 쉬운 거니까. 그죠? 그럼 이번에는 51번 봅시다. 어머,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네. 근데 그 위에 이미에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항등식 문제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항등식 문제니까 우리는 이 변수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a하고 b하고 c를 찾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개수 비교 혹은 수치 대입을 써야겠죠. 근데 보아하니 전개하기 싫죠. 자, 그러면 전개하기 싫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수치 대입법 쓰겠지. 그러면 수치 대입을 쓸 때 막 집어넣나? 아니죠. 머리 쓴다고. 봐봐봐. 자, 얘는 x라는 게 이렇게 있네. 얘는 x-1이라는 게 이렇게 있네.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게 이렇게 있네. 그죠? 그러면서 얘네가 구조가 조금 이상마링해. 자, 이때 내가 이 두 개가 x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에 없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a하고 b가 사라지게 될까? 당연히 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0 집어넣는 순간 이쪽에 0이 되면서 얘네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거고 이쪽에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c는 0이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c는 얼마야? 0 되겠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c 값을 구했으니까 a 혹은 b를 또 구해야겠죠. 이때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있어? b 뒤에 있고 c 뒤에 있죠. 그렇다는 건 a는 안 갖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 집어넣겠죠. 그렇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자마자 여기는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1 여기다 들어있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단 여기 있는 것들은 사라지면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a는요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까? 끝났네. 그지?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 뭐 해야 돼? b값 찾아야겠죠? 자, b값 찾으려고 봤더니 a 뒤에 x-1, c 뒤에 x-1 이렇게 돼 있네. x에다 뭐 집어넣을까? 1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 1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1은요 a 사라지니까 뭐 쓸 필요도 없네. 너 왜 썼니? 자, 여기 사라지니까 신경 안 쓰고 1 집어넣는 순간 2b 되죠. 그렇죠? 이쪽도 끝났으니까 b는 얼마야? 2분의 1 하면서 우리는 값을 구했습니다. 자, 얘네들 더하라니까 뭐 1 끝났지. 그지? 그러면 우리 52번 가볼까? 자, 52번 보자. 자, 52번 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보이시죠? 이때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등식이라고 하고 이 등식은 방정식, 항등식으로 나눠지니까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 말에 있다고. 그러면 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달렸으니까 얘는 무슨 문제야? 항등식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여기 있는 변수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a, b, c 미정개수를 찾는 거겠네. 자, 그러면 미정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개수비교법 혹은 수치대입법으로 그들을 접근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볼까요? 도전해 봅시다. 도전. 난 여기 서 있을게. 해봐. 하셨습니까? 했지. 그지? 스페이스바 멈추고. 근데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도전. 하셨습니까? 자, 했지. 자, 그러면 이거 너네 어떻게 풀었니? 뭐 전개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했을 수 있습니까? 숫자를 집어넣었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야, 우리한테는 도구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수치대입법하고 그다음에 개수비교법 두 개가 있어. 그때 니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니네가 전쟁 나갈 때 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갖고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떠냐면 칼이 2개가 있어. 그럼 둘 다 갖고 나가면 되잖아. 그치? 둘 다 나가는 다음에 둘 다 이렇게 갖고 설 수 있겠죠. 자, 무슨 소리인지 봐봐. 자, 얘가 딱 보니까 2차로 이루어져 있는 등식이야. 그런데 얘는 B 뒤에 1차가 있고 얘는 C 뒤에 1차가 있어. 단 A 뒤에는 몇 차가 있습니까? 2차가 있죠. 그러면 A라는 이 개수만이 누구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 얘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A 값이 뭘로 보이니? 3 하고 순식간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A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B 값과 C 값. 그럼 B 값과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서부터는 수치대입법을 쓰겠죠. 자, B 값 한번 구해봅시다. B 값 구하기 위해서는 C가 없어져야 되네.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니?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수가 얘가 또 덩달아 사라지죠. 그리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수가 얼마입니까?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B는요, 찍찍찍, 얘가 6이야? 6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C도 역시 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X에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여기 사라질 거고, 여기도 사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2C라는 게 남을 거고, 여기가 칙칙칙 하는 순간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쓱 얼마야? 2야. 그러면 2C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C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남 남았다 라는 거죠. 오,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니? 그지? 자, 니네가 도구가 2개가 있었을 때 그 도구 하나만 쓰라는 방법은 없어. 니네 둘 다 한꺼번에 써도 무방한 거야. 그죠? 이 문제가 그런 교훈을 주기에 딱 좋은 내용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등호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렇죠?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 식은 방정식, 항등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들을 나눌 때 무엇을 기준점으로? 언어를 기준점으로 갖고 나누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언어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 순간 우리는 얘가 무슨 문제인 걸 알아? 항등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이 a 값을 찾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건데 그 총력을 기울일 때 쓰는 도구가 있네요. 뭡니까? 개수비교법. 뭡니까? 수치대입법.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통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야, 얘 문제가 좀 수상해. 봐봐봐. 자,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p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px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px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죠. 그치? 나는 px야. px 하니까 군대 생각난다. 야, 니네 px가 뭔지 아니? 군대에서의 그 매점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 px 정체를 안 가르쳐줘. 그러면 개수비교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선택밖에 할 수밖에 없어? 수치대입법. 그 선택밖에 없는 거죠. 단 그 수치를 넣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0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을 집어넣는 순간 얘는 뭐가 되니? 1 됩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되니? P0이 되죠. 그쵸?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되니? A가 되겠네? 자, 그러면 A는 P0이래. 자, 여기가 0이 됐으니까 P0은 0이야? 그런 건 아니지. 얘가 뭐냐면 정체를 밝혀줘야 돼. 근데 정체를 알아 몰라? 모르네? 그러면 0이라는 걸 집어넣는 순간 A 값이 나오는 게 아닌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는 이 px에 해당하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문제인 거거든. 그럼 얘를 없애는 숫자를 집어넣는 게 맞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x에다 내가 뭘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이 부분은 0이 되죠. 그쵸? 그때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p-1이 되되 이 앞에 있는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얘 is 뭔들 상관없이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a 값 얼마 나오게 되죠? 1 나오게 되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아셔야 되는 기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섭렵하시고요. 연습하시고 개념을 확실히 하셔서 이 부분의 정복인 첫 발자국을 아름답게 뒤지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너 멋있어. 최고야. 패스!